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회 전기 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죠. 21번. 사용 중인 변류기의 2차를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변류기 CT라고 하는 거죠. CT라고 하는 건데, CT가 여기를 1차라고 하고 여기를 2차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2차에는 이렇게 전류계 같은 게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1차에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이 2차에 나오는 이 전류계의 값을 가지고 알 수가 있죠. 얼마만큼 많은 전류가 흐르느냐. 고압측이고 이게 저압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CT인데 변류기죠. 얘가 변류기인데 여기를 만약 2차를 개방을 해야 될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나오는 전류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고장이 나면 바꿔야 되는데 그때 전류계를 확 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차에 흐르는 전류가 이 코일에 다 여자 전류로 바뀌어요.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건 전압을 발생을 시키는 전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여자 전류가 코일에 유도가 되니까 권선이 끊어져 버릴 고압이 갑자기 확 걸리니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를 혹시 교체를 하고 싶으시면 일단 단락을 시켜서 위험이 없도록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2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차 권선에 고압이 유도되므로 개방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22번 동기전동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기전동기는 다른 말로는 동기전동기는 동기조산기라고도 불러요. 동기조산기는 역류를 조정을 해서 무여분을 이렇게 좀 조정하는 기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동기전동기라고 하는 게 V곡선이라는 게 있죠. V곡선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가 역률이 1인 상태예요. 거기에서, 여자 전류, 계자 전류를 조정을 하면, 역률을 진상이나 지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1번에는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세요. 22번에는 1번이 되세요.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역률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역률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지상하고 진상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V곡선에 의해서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는 일단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 스태핑 모터라고 나오는데 스태핑 모터는 뭐냐면 펄스 신호에 의해서 펄스 신호가 몇 번 갔냐에 따라서 전동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스태핑 모터라고 하고요. 여기서의 가장 옳은 것은 4번인 거죠. 출력을 이용해서 어떤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죠. 왜냐하면 펄스가 몇 번 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장단점 같은 거 밑에 설명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변압기 위에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네, 1번이 절연 내력이 커야죠. 절연 내력이 커야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작으면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절연 내력이 작으면은 사람한테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연율이라고 하는 게 물론 냉각에 대한 역할도 있는데 어떤 그런 절연에 대한 역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 그리고 25번은 동기전동기의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할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요거죠.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리면 동기전동기의 V곡선이라고 있어요. 위상특성 곡선이라고도 하는 건데, 동기전동기를 최소로, 전기자 전류를 최소로 해서 운전을 하면, 역류를 1인 상태로 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자 전류 혹은 계자 전류라고 하는 걸 변화를 시키면, 계자 전류를 증가를 시키면, 여자 전류를 증가를 시키면 전기자 전류도 증가를 해요. 근데 그때 전류는 진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고요. 만약에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줄이면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마찬가지로 증가는 하지만 이때는 지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더라.
이게 이제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 동기 전동기를 지상과 진상에서 역류를 모두 이제 바꿀 수 있는, 역류를 조정할 수 있는 이제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는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의 현상을 물어봤으니까, 증가는 이쪽이죠. 네, 증가될 때의 현상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이제 증가가 되면 역류는 이제 앞선 역류를 되겠더라,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동기기에서의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이유로 이제 옳은 것은 이제 동기기는 난조라는 게 있죠. 난조. 난조는 이제 뭐냐면 동기 전동기는 특성이 언제나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기죠. 동이 이제 같을 동이니까. 그래서 만약 부하를 걸면 막 전동기가 막 도는데 부하가 딱 걸리면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근데 얘는 항상 이제 같은 속도를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는 얘가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원래 동기 속도만큼 딱 떨어지면 좋은데 관성 같은 게 있으니까는 바로 딱 안 떨어지고 얘가 조금 이제 오버하죠. 그럼 또 맞추려고 또 떨어지겠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속도를 맞춰가는 건데, 걔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걔를 이제 난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조를 없애고 싶으면 뭘 설치하는 거냐면 제동건선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다 보시면 돼요. 27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는 변압기 결선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델타 결선하고 이제 Y 결선이 있는데 얘가 이제 1차, 얘는 2차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델타, 2차 Y. 그러면 우리가 아까 Y 결선에 대한 그 전기 이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Y 결선은 전압이 상 전압보다 선간 전압이 몇 배만큼 크냐면 루트 3배만큼 큰 거죠. 그렇죠? 이게 되는 거니까 얘가 루트 3배만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압이 똑같고, 근데 이제 이게 선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전압이 높아지는 거니까 뭘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승합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반대로 되면, Y 델타로 되면 1차가 Y고 2차가 델타면 얘는 이제 강압 전압이 떨어지는 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전압이 높은데 여기는 전압이 낮죠. 그 낮은 전압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이고. 28번. 예,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드라이기 등에서는 주로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이 되죠. 예, 보통 이제 전동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유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동기 전동기나 뭐 직류 뭐 이런 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유도 전동기다. 그리고 이제 소형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9번 전동기의 회전수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유도기에 대한 문제인데 유도기는 이제 슬립이라는 게 항상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전동기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구하는 식은 이제 1- 슬립에다가 회전자계의 속도만큼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문제선 다 아마 주어졌겠죠. 슬립이 4%인데 퍼센트니까는 값을 대입할 때에는 이제 0.04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고요. 동기 속도는 얘는 이제 1200 RPM으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죠. 네. 계산기로 누르시면 1152. 얘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극수에다가 120에다가 주파수 F.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속도가 나오니까 얘는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제 대입만 한 거고요. 보시면 되겠고. 30번 부울질 계전기로 보호되는 계전기는 이제 변압기죠. 모두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오니까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이제 변압기를 보호하는 게 이제 부울질, 뭐 비울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34극의 60메가볼트 암페어의 역률이 0.8, 60Hz, 수차 발전기의 전부하 손실이 1600이면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31번 문제인데, 저희가 효율이라고 하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먹였어요. 나오는 게 얼마냐? 이게 효율이죠. 100만큼 먹여서 100이 나오면 이제 좋은 거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을 이제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발전기일 경우하고 전동기일 경우하고, 조금 이제 식이 조금 바뀌어요. 얘를 이제 규약 효율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 전동기에서는 이제 입력이 중요하니까, 전동기일 경우에 규약 효율은, 입력분의,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게 입력에서 손실을 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 마이너스 손실. 근데 전동기보다는 우리가 발전기나 변압기를 많이 쓰죠.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나 이제 변압기에 대한 이제 규약 효율은 얼마냐면 얘는 출력이 중요한 거니까 출력에다가 요 입력은 아까 여기다가 출력이 입력에서 손실을 뺀 거라고 했죠. 예. 그럼 얘를 출력으로 식을 좀 바꾸면 손실이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입력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값이 되는 거죠. 대신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출력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60메가라고 했죠. 60메가 볼트 암페어. 거기 앞에서 나오는 앞에서 나오는 34극의 60메가에 대한 발전기다라고 나오는데 그 출력이 이제 60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60이겠죠. 그렇죠? 60메가. 손실은 얼마라고 했냐면 손실이 1600kW 1600kW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보면 60에다가 10의 6승 메가니까 키로는 3승이고 메가는 6승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60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요거는 키로니까는 16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를 똑같이 맞춰야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메가하고 키로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요걸 빼버리고 그냥 10의 3승을 쓰시던가. 근데 그러면 좀 혼동할 수도 있으니까는 그냥 다 풀어서 쓰는 게 좋겠죠. 6승, 3승.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돼요.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면은 97.4%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번. 이제 주상 변압기의 고압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권수비를 조정을 해서 선로의 전압을 그러니까 저압 측에 대한 선로의 전압을 조정하고자 하는 거죠. 고압 측은 어떻게 받는 거니까 고압 측을 바꾸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압 측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고압 쪽에 이렇게 탭이 조금 있어요. 몇 개의 탭이 있는데 이 탭을 조정을 하면 여기가 권수가 1사측의 권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권수비가 바뀌겠죠. 그래서 권수비가 바뀌어서 저압에 대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선로 전압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쪽을 말하는 거야. 이쪽이 아니고 이쪽. 33번.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그 전동기는 이제 회전자개라는 게 있어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그래서 뭐 이거 원리까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는 삼상 전동기가 있을 경우에 요거의 회전 자개를 바꾸고 싶으시면 아무거나 두 개를 바꾸면 돼요. 선을 아무거나. 그러면 회전 자개가 바뀝니다.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 34번. 삼상 전파 정류에서 전원이 250일 때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거기에서 이제 250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갔어요? 50볼트라고 하는 건 이제 실효값을 의미를 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봤죠. 아까 순시 그 값의 전기 이론이었나요? 순시값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효값이 최대값으로 바뀌려면 여기다 몇 배만큼 하시는 거냐면 이제 루트 2배만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3번이 나오세요. 약 3, 5, 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5번.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SCS는 단방향성 4단자예요. 다리가 4개예요. 3단자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3단자는 SCR은 단방향 3단자, 트라이악은 양방향, GTO는 단방향 3단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36번. 네. Y델타 기동시 기동전류를 전전압 기동시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농형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Y델타 기동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건 특성이 뭐냐면,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가 전전압으로 걸었을 때보다 3분의 1배만큼 줄어듭니다. Y델타 기동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번은 1번이 돼요. 전전압 기동 전류의 3분의 1배만큼 되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7번. 유도 전동기의 부하 시의 슬립은 어떻게, 무부하 시의 슬립은 어떻게 될까요? 슬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슬립은 식이 회전자계 마이너스 전동기 속도분의 회전자계의 속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동기가 멈춰 있냐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 슬립에 대한 값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잘 돌고 있어요. 그렇죠? 잘 돌고 있으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는 0이죠. 그럼 전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와요. 만약에 얘가 멈춰 있어요. 안 돌아요.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는 거니까 나누면 1이죠. 그럼 이제 1이 나오겠죠. 1.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슬립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제 0부터 1까지예요. 얘는 잘 돌고 있는 거, 부하 없이. 얘는 멈춰 있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무부하 시의 슬립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이제 0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38번. 정류자와 접촉해서 전기자 건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것은 이제 브러쉬라고 하는 거죠. 뭐 38번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얘가 이제 브러쉬죠. 정류자랑 이제 같이 이제 정류작용을 하는 거죠. 직류기에서. 39번.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39번인데 보통 이제 전압 변동률은 이제 이렇게 쓰고 무부하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전압 곱하기 100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얘가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하율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제 변동률을 물어봤으니까 부하가 걸리고 걸리지 않고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변할까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부하 전압이 얘가 이제 무부하죠. 무부하가 109. 부하가 걸렸을 때가 전격이 100.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9%가 된대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렇게 나뉘면 109에서 100을 빼니까 9만 남겠죠.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전기기기의 마지막 문제. 직류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류 직권 전동기죠. 직류 직권 전동기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부하고 이쪽이 이제 토크하고 이제 속도라고 한다면 직류 직권 전동기는 전동기의 부하와 속도는 반비례하고요. 토크하고 전류는 자승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속도. 그래서 속도가 느릴수록 속도가 느릴수록 토크는 크죠. 이런 관계가 직류 직권 전동기에 대한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권하고 다 달라요. 직권일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보통 직류 직권을 전차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적은 속도에서 굉장히 큰 토크를 발생을 시킬 수 있으니까.
답은 설명을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기동 토크가 작다. 네. 자, 2015년도 전기 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